깜짝 놀라는 거 수능 치는 날에 학교 조문 앞에까지 부모님 다 가가지고 기다리고 우리 다 그렇게 안 해요? 집 밖에 나가면 집 못 찾아가요. 그 정도 공부할 때밖에 몰라니까 공부 안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벌써 11월이네요. 이번 달에는 수능이 있는데 항상 이때쯤 되면 뉴스도 나오고 수능이라고 다 이야기하는데 네. 한국의 수능에 대해서 혹시 아세요? 네, 혹시 애기들은 지금 수능 시험 봤어요? 우리 아이는 벌써 수능은 두 번 봤어요. 한국어는 몇 번을 볼 수 있어요? 정해진 개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옛날에는 항상 수능 보면은 날씨가 추워진다고 했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춥지 않은 것 같죠, 그죠? 그렇죠. 수능 시험 한국이랑 우리나라이랑 차이점이 좀 많이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험 많이 있어요. 수능 시험 말고 졸업 시험도 있고 수능 시험처럼 졸업 시험에는 6과목 있는 것 같아요. 수학, 영어, 국어, 역사 기본이고 두 과목은 나라 정하는 것이에요. 그 해마다 좀 달라니까 무슨 과목 시험 치어야 되는지 그때야 알 수 있어요. 그 졸업 시험 다 끝나고 어느 학교에 가려고 하면 그때는 바로 대학 시험도 따로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학 시험에는 우리랑 다른 점이 있어요. 방송통신이니까 문학, 역사, 재능 시험도 있어요. 내가 재능 시험 때문에 또 떨어졌어요. 아쉽네요. 근데 베트남에서는 시험 치는 거는 되게 어렵고 누구나 대학 들어가야 나중에 임자를 잘 잡을 수 있으니까 그럼 날짜는 됐어요. 언제예요? 중국에서는 6월 7, 8일. 일본에서는 1월 달에 춘순에 해요. 수능 시험. 일본이면 그 한국이랑 좀 약간 비슷하죠. 네, 일본에서는 3월 달에 졸업하고 4월 달에 개학하거든요. 입학하는 그 시기가 달라서. 우리는 9월부터 입학하니까 시험 치는 것은 6월, 7월. 요즘은 베트남도 대학 시험은 없고 수능 시험 하는 것이에요. 내년부터 또 다시 대학 시험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수능을 놓고 시험 보고 대학을 선택해서 그 대학에는 필요한 과목을 치고 8월 1일부터 시험 치고 9월 달부터 빨리니까. 베트남 제도는 자꾸 바꾸니까 수능 시험 치고 성적 증명서에 따라 정하는 것도 있어요. 베트남에 제일 중요한 것은 수능 시험보다는 졸업 시험. 특히는 저희 도시에서는 재능 학교이라는 것도 있어요. 제 시대에서는 그 고등학교 올라가는 것도 시험 치어야 되니까 재능 고등학교 따로 있어요. 거기에서는 물론 우리는 중학교 성적 좋아야 되고 시험도 치는 것이에요. 무슨 학교 설명해줘. 재능 학교랑 일반 학교랑 좀 달라요. 재능 학교라면 거기에서는 정하는 과목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자연이라면 수학, 화학, 물리학, 사회라면 역사, 국어, 지리 그 전공하고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과목만 전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에요. 그 학교에서는 국가시험이나 국외 시험 그게 다 높은 성적을 얻고 있고 유명 학교니까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시험 치고 들어가니까. 시험 치야 되고 그래 성적 시험 칠 수 좋아하는 있죠. 애기들만 뽑아서 해놓은 거네요? 그렇죠. 재능 학교니까 머리가 학교니까. 좋아하는 학생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베트남에서는 다 그 알아보는 학교니까 이름은 재능 학교라는 것 지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시험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면 대학교까지 쭉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수능 안 치고 그거는 좀 비슷한가요? 그 점지원도 면접 보고 유치원 들어가고 좀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죠? 아이는 아직 유치원인데 아무것도 모르면서 벌써 그렇게 좀 해놓는 것은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그냥 열심히 하는 건 아니고 밤낮 없이 공부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제가 옛날에도 공부벌레라는 별명은 있었어요. 집 밖에 나가면 집 못 찾아가요. 그 정도 공부할 것밖에 몰라니까 그 사회적 관계가 또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공부 안 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실기가 뭐 찾아가면 안 되는데 똑똑해져야 되는데 18살까지는 우리 집 좀 멀리 15km 멀리 가면 집 못 찾아요. 그 정도다. 진짜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움직이 공부해야 된다 하는 것은 그렇죠. 어릴 때부터 못 막히는 듯이 우리는 놀면서 공부하면서 했는데 마지막 3학년 때 그때 주중해서 조금 열심히 하고. 근데 한국에는 고3이면 부모도 고생하고 맞아요. 아이도 같이 고생하는 것 맞아.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가만히 놔두고 뭐 잔소리도 안 하려고 하는데 아예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냥 내버려 두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손은 두 번 보는 것 같아요. 부모님의 신경 많이 쓰면 오히려 아이한테는 부담감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 차라리 그냥 놔주는 게 그렇죠. 좀 맞아요. 나은 것 같아요. 한국에 와서 깜짝 놀랐는 거 수능 치는 날에 학교 조문 앞에까지 부모님 다 가가지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거 그거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라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우리는 다 그렇게 안 해요? 해요? 우리는 똑같아요. 아, 아침부터는 그래요? 못 비어요. 나도 도로까지 그렇구나. 다 못 비어가지고 말 디딘 데가 없어서 경찰에 나가서 긴 진서 정리해 주는 것이에요.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왔다 이런 부모님들도 그런 많고 우와 깜짝 놀랐어요 그거 보고. 저도 그리고 그 또 수능 한 달 전에 대구에 갑바위상 3번 갔었어요. 기도하고 거기는. 그렇게 얘기해 보니까 나도 기억하는 거 있어요. 베트남에서는 시험하는 날에 간식은 꼭 먹는 것은 그 녹두나 왜요? 잡산밥 왜요? 먹어야 돼. 의미는 그게 노라는 것 있어요. 노하면 합격한다는 뜻이니까 그 무조건 이거 먹어야 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꼭 먹고 한국인은 딱 먹어야지. 딱 달라붙고. 그죠? 전통 의상 치파오 이렇게 치파오. 입고 대만 앞에 기다려 그냥 기다리는 거 아니고 그렇구나. 치밥 그런 입고 게 있구나. 어떤 아버지도 치밥까지 입고 나가요. 왜요? 잘 나오려고 우리 그때는 뭐 좋은 성적 나오려고 그래서 앞에 소세지나 뭐 이렇게 1로 이렇게 해는 거 하고 또 계란이잖아 동그라미잖아요. 계란 2개 먹고는 배짱 이렇게 성적 잘 나올 수 있게 연습 그런 거 잘할 수 의미고 있게. 아, 집에서 이렇게 먹고 계란 먹어요? 네 계란 2개 한 개만 안 돼요. 한 그렇죠, 개만 10점 그렇죠.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란 누가 먹어요? 하순 먹었죠. 하순 점수 따야 되니까. 학생 먹고 우리는 아예 그날 계란 같은 거는 먹지 말라고 영자하면 빵점이 되는 먹으면 안 돼요. 것이에요. 소세지부터 먹어야 돼요. 소시지 한 개, 그 다음에는 소세지 아무거나 빵점이 돼요. 그러네. 한국인은 또 미역국 안 먹고 죽도 안 먹고 먹지. 맞아, 맞아. 미역국은 떨어진다고 미끄럽다고 죽 쓴다고. 아들이 고3인데요 올해. 근데 수능 안 치고 수시로 들어갔거든요. 전에는 수능 엄청 집중되고 있었지만 요즘에는 수시로. 수시가 학교 성적이랑 그런 생활 기록부 제출을 해서 학교로 들어가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수능 그거 접수하면 뭐 혜택을 많이 받는다네요, 그죠? 그거 공부 잘하는 애기들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접수만 하면 어디 가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맞아. 수능 영화도 볼 수도 있고 뭐 어디 가도 50% 할인이 되니까. 그렇죠. 우리 애기들은 하지. 학교에서 잘 생활하고 공부하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많아지고 있어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번에 베트남에서는 시험 되게 까다로우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1희망, 2희망, 3희망 같은 거는 없어요. 어느 학교 선택하면 그 학교만 치죠.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이에요. 다른 그럼 다닐 학교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이죠. 내년에는 다시 시험 쳐야 돼요. 합격한지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다른 학교는 분명히 점수 낮은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베트남에는 어느 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첫 번째는 성적이 높아야 돼요. 성적이 낮으면 그 학교도 선택권이 없고 성적에 따라서 어느 학교는 시험 칠 수 있다 했더라도 시험에 떨어지면 다른 학교는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20년 전이라면 그렇게 엄격하게 졌어요. 그래서 제가 시험 친 때는 아버지가 안 나왔어요. 원래는 부모님이 태워줘야 되는데 학교 나가면 자세히 부담감이 줄까봐 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좀 원망했는데 나중에 시험 다 치고 나서 멀리 보니까 아빠가 있었다. 안 가도 되는데 다 가니까 학교 안 오면 약간 좀 섭섭하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랑 자식 마음이 좀 다르니까 그때는 이해 못하는 것이죠. 아버지는 딸을 생각해서 안 가는.
부담감 없이 그냥 마음 좀 편하게 준비하는 대로 치면 합격한 거예요. 많이 부담하지 말고 최대 노력하면서 후회 않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최선을 다하니까 그만큼 더 결과가 잘 나오니까 떨지 말고 마음 편하게 시험 치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의 학생들은 정말 밤 늦게까지 너무 평소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서 긴장만 하면 충분히 능력을 발휘하고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화이팅 합시다. 마지막 화이팅! 화이팅!